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하셔서 지금 봉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대해서는 회전근개 봉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관절을 바꿔야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께서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왁재만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깨에 인공관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사분께 간혹 드릴 때가 있는데 되게 놀라세요. 일단은 무릎, 고관절 이런 데에서 한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어깨에도 인공관절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에도 인공관절을 합니다. 같은 관절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모든 관절에는 다 인공관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관절 왜 해요? 관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연골이 노출이 되면 연골 밑에 있는 뼈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주 진행된 관절염일 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어깨도 그렇게 심한 관절염이 생기냐? 생겨요.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처럼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주는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관절염의 비율은 다소 낮기는 하지만, 어깨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방식의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적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 왜 하냐? 진행된 관절염 때문에 한다 그랬고, 다른 방식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입니다. 언뜻 이해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데 왜 관절염이 와? 그거는 이제 어깨의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위쪽에 붙어 있는 힘줄 조직이 회전근개라 그러는데, 공교롭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견봉이라는 견갑골 뼈가 지붕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렇게 회전근개가 장기간에 걸쳐서 마모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약해진 인대들이 조금씩 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가 이제 떨어지면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면 돼요. 회전근개 파열이 더 큰 거는 힘줄 이식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봉합하는 것은 가능한데, 봉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신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봉합을 해도 힘줄이 잘 안 붙을 확률이 높을 경우, 파열 범위가 굉장히 또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또 생겨요. 아까 제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관절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요 힘줄 인대가 이렇게 터져 있으면 바로 밑에가 관절이 노출이 되죠. 이 관절이 바로 견봉 위쪽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관절 연골을 다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생긴 관절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절염을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다. 우리 인공관절 왜 하냐?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첫 번째,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마모성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것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관절 연골이 견봉하고 갈려서, 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제 이야기 하시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하셔서 지금 봉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걸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어서 혹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그때 대해서는 이제 회전근개 봉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관절을 바꿔야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의 범위나 방식이 바뀌고 또 환자분들께서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어깨 인공관절은 발전의 역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발전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깨 인공관절을 해부학적인 원래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이런 이제 인공관절들, 이런 거는 회전근개 힘줄 인대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그 관절만 도려내는 방식의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가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형태의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이 역행성이란 말은 원래의 관절 모양이 견갑골은 오목하고 상완골은 볼록한 이런 형태의 관절을 띄는데, 이거는 정반대예요. 상완골 쪽이 오목하고요, 견갑골 쪽이 볼록한 형태의 뒤바뀐 모양의 관절 치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팔을 들어 올릴 때에 작동을 하는 이제 힘줄인데 얘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큰 근육 있잖아요. 삼각근, 델토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각근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삼각근에 의존해서 팔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상완골에다가 아주 깊이 박아 넣는 긴 뿌리를 가진 인공관절에서부터 뿌리들이 좀 짧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는 아예 이거 뿌리가 없는 관절 부분만 살짝 도려내서 집어넣는 이런 수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인공관절 수술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아주 예전에 수술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나 기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들 좀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막 인공관절 그러시면 엄청 큰 수술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의 만성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공관절은 우리가 똑같은 타이어도 출퇴근용으로만 정속 주행하면서 쓰면 타이어가 잘 안 닳잖아요. 근데 막 오프로드 가고 고속도로 막 장거리 주행하고 급브레이크 밟고 이러면 빨리 닳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지만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 관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되는 관절이지 우리의 관절을 완벽하게 대체한다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관절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내가 예전에 쓰던 어깨의 작업이나 일 이런 것들에 적어도 한 70-80% 수준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겠고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찾아보면 10년, 15년을 넘겨서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수술하시고 10년, 15년 동안 같은 병원을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적을 뿐더러 보통 이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비교적 70세 이상의 환자분들께 하거든요. 85세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활동도도 많이 떨어지시고 또는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썼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10년 정도, 15년 정도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10년, 15년 정도는 잘 관리한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담당 교수님, 담당 주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재활도 잘 이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